서점이 미어터지는 불금을 꿈꾸는 책 팟캐스트 금요일 책에 빠지다 24회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해 주시죠. 예, 책을 만드는 윤희입니다. 네, 책 홍보하는 일을 하고 있는 용도사입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도 책을 뭐 어쩌고 하는 이렇게 하고 싶네요. 소개를. 어쨌든 저는 불곰필이고요. 책이 좋아 이 방송을 기획하신 불곰 네, PD. 그럼요. 예, 책 방송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요? 좀 바쁘시죠? 많이? 저는 그 지난주에 공개했듯이 이제 아이 지난 회에 공개했듯이 이제 다음 달 아이가 이제 출산 예정이어서 막 이제 뭐 설레기도 하고 걱정도 되기도 하고 그 이제 저는 이제 결혼 연차에 비해서 이제 첫 아이가 좀 늦게 이제 나오는 거여서 주변에서 뭐 거의 뭐 무용담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나오면 넌 이제 끝이야. 넌 너무 힘들어부터 해서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힘들고 그 어떤 행복과 그 고통 사이에서의 그 어떤 그런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겪어보고 싶다. 그냥 힘들든 행복하든 어떤 겪어보고 싶다. 닥치고 좀 이제 내가 그냥 쫄란다. 뭐 이런. 그러니까 요새 그 10대 친구들이 그 문구를 가지고 다니더라고. 핸드폰 뒤에다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거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네. 아무튼 뭐 아이 맞는 준비하면서 아내랑 같이 그렇게 전 보내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몽글몽글 좀 예쁜 꿈을 꾸는 겨울이시겠네요. 네네네. 비교적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막 그 먼저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막 이것저것 막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거 저도 정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끼리 막 군대 갔다 온 딱 그런 거잖아요. 사실 그런 심리거든요. 제가 군대 가기 전에 꼭 군대 갔다 온 형들이 앉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거기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뭐 군대에서 귀신 본 이야기, 뭐 근무 서다가 귀신 본 이야기 이런 거 막 하는 너무 짜증 나는 거예요. 근데 결혼도 막 육아도 막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꼰대처럼 그러는 거 좀 저도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한 가지 되게 좋은 거는 저는 이 육아용품 쉐어링을 이렇게 하는 줄 몰랐어요. 주변 지인들이 막 특히 와이프 막 언니 동생 이런 사람들이 그 자기가 쓰던 거를 막 쉐어링을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정말 이 자급자족이 정말 서로 나누는 이 공유 공동체가 실현되고 있구나 이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그건 되게 좋더라고요. 아름답죠. 네네. 근데 그 이면에는 사실 그런 것도 있어요. 더 이상 아기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이거 처분해야 되거든요. 네, 맞. 그것도 있겠죠. 네, 뭐 어쨌든 정확하십니다. 네. 뭐 그것도 어쨌든 좋은 일이죠. 나눠 쓴다는 거는. 네. 윤희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저는 그냥 책 하고 있는 책 마무리 작업하느라 좀 약간 정신이 없고요. 그리고 뭐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들이 좀 많아서 학교도 가끔 가야 되고 또 공부도 좀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좀 약간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아요. 또 집안일도 좀 해야 되고 가끔 이렇게 해야 될 것들이 종종 생겨서 또 최근에는 또 뭐 부모님이 또 생신이시기도 하고 집안 행사도 있어서 좀 신경 쓸 게 많다 보니까 좀 정신없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시는 건 아니죠? 뭐 그냥 거의 우시죠. 원래 약간 기질이 여기 오늘 책에 공교롭게도 우울인데 저하고도 좀 맞는 부분이 저는 있잖아요. 그렇게 유희님 그렇게 그 기질이 우울 기질이라고 생각하진 않은데. 또 이제 내면에 또 이게 숨기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옛날에 그 성격 유형 검사 이런 거 하면 다혈질, 우울질, 점액질 이런 기억나요? 네.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저는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게 다혈질은 순간 다혈질이 있긴 한데 제 안에 저는 우울질하고 저항질에 가까운 저도 우울질인 것 같아요. 저는 조울질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조울질. 저는 우울과 점액 사이였는데 언제 한 번은 이것도 군대 이야기네. 군대 갔다 와서 그 테스트를 한 거예요. 전역한 지 막 얼마 안 돼서 딱 했는데 다혈질이 딱 나오는 거예요. 바뀌셨구나. 순간 좀 바뀐 거죠. 그 군대 때문에. 그렇구나. 갑자기 또 그런 생각이 나네요. 또 군대라는 사회가 그 질병의 문제를 또 욱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근데 뭐 사실 군대만 그렇습니까? 뭐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도 뭐
아까 제가 또 저녁 먹으면서 또 했던 무수한 이야기들 속에 또 욱할만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네, 뭐 여기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붉은 PD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뭐 비슷합니다. 직장인이 네, 그 사이클이 있으니까 이제는 저는 결혼 11년 차거든요. 저 이제 하여튼 이제 아이들도 좀 어느 정도 크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루틴도 생겼고 저희 부부의 루틴도 생겼고 뭐 하여튼 이래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딱 그 같이 보내는 시간,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 거냐. 그럼 저는 이제 주로 뻗어 있고 뭐 이렇게 이게 마음처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냥 일단 이렇게 막 일하고 있고 막 이럴 때는 좀 그런 시간 좀 놀아줘야 되는데 또 마음과 같지 않게 누워서 이렇게 막 대답하고 아이들 막 졸고 막 이러면 아빠 코 건다고 막 이러고. 네. 제가 들은 소문에 의하면은 붉은 PD님 되게 잘하신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요? 어떤 소문인데? 아주 잘하신다고. 네. 그렇군요. 네. 저 좀 가정적이긴 하죠. 좋네요, 훈훈하고. 여성분들이 좀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거지하면서. 우리 팟캐스트의 가장 큰 문제이자 과제. 네. 아닌가? 남자가 설거지 해야 되는 거. 말 잘하세요. 어쨌든, 전 동의하지 않습니다. 막 이래. 저는 어쨌든 이게 집안일 하면서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팟캐스트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이 부분에서 이미 다 끄지 않았을까요? 이미? 그런가? 꺼지지 말아주세요. 네. 지루한 평일지 찾아온 불금 그동안 못 읽은 책을 읽자고 결국에 남는 건 마음의 양식 그리고 전보다 성숙한 당신 금요일 책에 빠지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가 골랐는데요. 네. 항상 좀 이렇게 우리가 좀 뭐 전반적으로 좀 살짝 좀 이렇게 조금 헤비한 네, 그런 책을 좀 맞아요. 고르는 편이긴 네. 하잖아요. 네. 오늘은 그래서 한없이 가벼운 책을 한번 골라봤습니다. 네. 어떤 책이냐면요. 너 어디 갔지? 예. 제목은 서장 다나카 게니치의 우울이라는 제목이고요. 작가는 가와사키 소시라는 작가입니다. 저도 처음 들어본 작가고요. 일본 소설책이네요. 네. 뭐 몇 권이 더 이분이 쓰신 게 꽤 많은데 일본에서는 되게 유명한 작가래요. 네. 그 호러 약간 좀 그 하드한 미스테리를 주로 이렇게 좀 호러 이쪽이랑 좀 하여튼 그런 좀 센 미스테리를 즐겨 쓰시는 분인데 그 책들은 그분의 전공임에도 아직 한국에 번역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 책은 좀 특이하게 이런 사람이 이런 글을 써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게 계속 생각해보다가 결국 못 찾았는데 문유석 판사님? 문유석 판사님이요? 예, 그런. 그러니까 이 책의 느낌은 이제 좀 그런 느낌이 있고,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작가. 되게 진중하고 무거운 걸 쓰던 작가가 어느 날 갑자기 되게 한없이 가벼운 걸 썼는데 꽤 잘 썼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이제 그런 뭐 느낌. 그 김영하 작가가 SNL 뭐 이제 그 예능 작가가 됐다는 건 별로 좋진 않는 것 같네요. 근데 뭐 그게 뭐 꼭 100% 일치할 네. 필요는 없으니까. 근데 책 제목만 보면은 근데 이제 그 표지를 보면은 언뜻 이제 그건 되는데 이 제목만 딱 봤을 때는 이게 그런 책으로 보이진 않아요. 이게 유쾌하거나 그런 책으로 보이진 않아요. 왜 우울이라는 걸 넣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책을 읽어보면 이제 알게 되긴 하는데요. 근데 일단은 표지에서 좀 그쵸 느낌이 좀 많이 나시죠, 그쵸? 네네. 빨간색 그거에 이제 그 프라모델 레고 같은 느낌의 네. 그 캐릭터 경찰 캐릭터가 이제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저도 좀 고를 때 좀 망설였어요. 엄청 막 사실 완성도가 높거나 그렇다고 유머가 너무 막 자지러지게 쓰러지는 그런 책은 아니에요, 사실. 근데 정말로 그냥 편하게 아무 부담 없이 내가 책을 읽으면서 또까지 이렇게 스트레스 받아야 하냐 이런 생각이 들 때 그냥 좀 편안하게 좀 그냥 가끔 그냥 살짝 실없이 웃음 터질 수 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책을 또 저는 좀 추천이 되면 좋겠다. 약간 그런 취지에서 골라봤고요. 네. 잘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사실 저는 이거 서점을 돌아다니다가 표지 보고 사실 저도 고르긴 했어요. 일단은 아까 잠깐 소개해드렸지만 이 가와사키 소시라는 작가는요 1961년생이시네요. 몇 살이지 그러니까?
한 50세 정도? 별 많으시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경력이 있는 작가시고요. 아, 네. 이 양반이 네. 무슨 교토대학 동물학과를 졸업하셨는데 회사는 또 게임 제작 회사를 다니셨네요. 그러니까 소설을 쓰기 전 커리어가. 그 뒤에 이제 2001년에 긴 팔이라는 작품으로 뭐 좀 유명한 미스터리 대상. 그 일본은 이 미스터리 이런 게 굉장히 좀 흥하잖아요. 굉장히 야, 좀 층이 네. 두텁잖아요. 첫 체어로 대상을 수상하신 거네요. 네. 아마 뭐 대단하다. 대상 수상했기 때문에 책이 나온 걸 수도 있고. 어떻게 회사 다니면서 소설책을 쓰지? 저 회사 다니면서 치킨 먹는 거는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데. 뭐 저희 드라마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잠도 그렇긴 자고 하죠. 네. 많은 걸 하고 있어요. 팟캐스트 하긴 하죠. 네, 네. 그럼요. 네, 긴팔이 나왔고 이 긴팔이 어마어마하게 팔린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네, 뭐 거의 이례적인 우리나라의 스테디셀러 소개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재밌어요. 그래서 음. 이 사람의 주전공은 안 나왔는데 약간 소품 같은 책이 한국에 먼저 소개됐다 이거죠. 그러네요. 신기하네. 어쨌든 이제 뭐 그 다음부터는 뭐 저주의 노래, 조화, 역신, 유신 뭐 이런 거 제목 들어보시면 약간 좀 하드하고 좀 무거운 느낌이 나시죠? 네네. 근데 이 책은 뭐 굳이 분류하자면 이제 코믹 경찰 추리물 뭐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의아한 거죠. 굉장히 팬이 많았을 텐데, 뭐야 가와사키 소시가 이번에 뭐 어느 미스터리 잡지에다가 실제로 이게 어떤 미스터리 잡지에 단편을 올렸는데 그게 이제 아마 반응이 좋아서 그랬는지 이걸 시리즈로 아예 계속 몇 달 동안 올린 거예요. 그 잡지에다가.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그 이제 팬층이 이게 좀 굉장히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작가인데 이런 것도 너무 잘 쓰네.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네. 팬들의 어떤 팬심이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그런 작가이고요. 이제 내용을 좀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목 그대로 다나카 게니치라는 어디지? 잠시만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나라로 따지면 그냥 저기 지방에 경찰서장에 부임한 거예요. 이 다나카 게니치.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그 엘리트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정말 일본 경찰의 특징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한 게 뭐냐면 커리어 과정이라 그래요. 커리어죠. 뭐냐면 이 사람은 어차피 계속 승진을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그런 커리어 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육군으로 따지면 육사 나오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별다는 코스들 그런 코스에 사실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그 우리나라도 그렇듯이 그 지방으로 막 돌리잖아요. 막 군대도 저기 막 중대장 저기 막 대대장 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아 그럼 막 안 좋게 막 철책에 가고 밀려나거나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어떤 로테이션에 따라 이제 해야 될 걸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이제 지내고 싶어서 이제 이 사람은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고 사실 경찰이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공무원이 되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경찰이고 경찰도 나쁘지 않지? 그냥 이러면서 경찰이 된 거예요. 네. 성격은 사실 너무 소심해서 자기가 경찰이고 굉장히 높은 간부임에도 불구하고 부하 그 뭐죠? 수사관들의 눈을 못 쳐다봐요. 약간 소심한 성격이군요. 네.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경찰들의 눈은 그 늑대의 눈 같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늑대의 눈은 난 정말 쳐다보지도 못하겠어 막 이래요. 서장이. 네. 끝까지 그래요. 끝날 때까지. 그게 고쳐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수사관들이 뭐 말하면 땅 보면서 그렇게 하시죠 막 이러고 그래요. 그런 캐릭터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당연히 여기는 이 서장으로 온 거는 그 커리어 중에 그냥 과정에 불과하고 조용히 있다가 가는 그런 거고 실제로 주변 사람들도 너는 그냥 그 커리어상 경찰서장으로 간 거지 일절 밑에 현장 수사관들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하거든요. 본인도 당연히 이제 그렇게 할 캐릭터도 아니고 소위 꿀보직이네요. 그렇죠. 뭐 밑에 사람들은 특히 그렇게 이제 생각하겠죠. 근데 이제 이 소설 그냥 좀 약간 뭐랄까 좀 실없는 소설이긴 한데 이 사람이 이제 프라모델의 덕후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의 특기는 뭐냐면 옛날에 일본의 그 군함 있죠. 그
옛날 그 1, 2차 세계대전 막 이럴 때 네, 군함 썼던 덕후들이 거는 많더라고요. 네. 군함 프라모델의 덕후여서 이 사람의 평생의 목표는 뭐냐면 군함 시리즈를 다 완성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40 몇 년에 있었던 그 군함의 이름부터 해서 그 군함에 얽힌 역사들 이런 걸 막 줄줄줄줄 깨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자주 가는 단골 그 프라모델 가게가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이걸 살까 저걸 살까 막 고민하고. 근데 이거 결혼했나요? 결혼했어요. 결혼했고 갔는데 그게 없으면 막 속상하고, 그리고 속상한 마음을 잊지를 못해서 계속 그 경찰서에 돌아왔어도 그걸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 이제 여기서 전개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패턴인데요. 그 이제 프라모델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요. 이 사람은 어차피 누가 나한테 말 거는 사람도 없고 서장이니까 거기선 제일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혼자 막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하다가 이 사람의 버릇이 뭐냐면 가끔 가다가 속에 있는 이야기를 말로 꺼내버리는 습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프라모델에 대해서 어느 프라모델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뱉은 말인데 주변에 있던 같은 그 부하들이 같은 자리에서 있다가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막 같이 상의를 하는데 서장은 사실 프라모델을 가지고 계속 묵상을 하고 있는 건데 막 사건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죠? 막 그래요. 어떻게 하지? 도저히 풀리지 않는데 막 이러다가 서장이 이제 딱 말을 해요. 이거 혼잣말을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린 거예요. 하나만 제가 소개를 드리면 맨 첫 번째 그 장에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수사관을 이제 이 수사관을 이제 교체해야 될 수밖에 없는 주임 수사관을 바꿔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장이면 사실 그냥 조용히 있다가 그냥 끝내야 되는 건데 이 사람이 어떤 프라모델에서 어떤 그 잘 안 풀리는 조립이 잘 안 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죠? 막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이걸 포기할 수 없어라고 이제 마음을 먹고 후퇴는 없어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후퇴라는 단어가 일본어에서 교체라는 말하고 동음이래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예. 어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주임 수사관을 교체시키냐 마냐 이제 좀 약간 억울한 상황에서 그래도 교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 사람이 교체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네. 그 수사관들이 이렇게 듣고 있다가 우리 서장님이 교체하지 말라고 하시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막 그래서 막 해결이 되고 막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들은 네. 밑에 수사관들이 아니 이러면 나중에는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역시 우리 서장님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를 뭐 이렇게 말씀하셔 그래가지고 그 힌트를 얻고 진짜로 이제 가서 해결을 하는 거예요. 막 이런 식의 형이니까. 네. 이게 계속 반복이 돼요. 약간 시트콤 같은 네, 그죠? 약간 느낌인데요. 시트콤 같은 거죠. 예. 네. 근데 이제 이 규모가 점점 커져요 나중에. 무슨 어떤 그 잘 나가는 국회의원인가 하여튼 높은 사람의 딸인가 그 결혼식에 갔는데 네. 거기가 무슨 고성같이 큰 저택이었는데 거기에 높은 관료들을 노리고 온 국제 테러 조직이 결혼식장을 오는데 또 이제 그 단학가가 거기 있어가지고 자기는 막 도망 다닌 건데 네. 도망 다니다가 넘어졌는데 총이 발사돼서 국제 테러리스트 그중 한 명을 처치하고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인 거예요. 아. 네. 근데 이제 이런 패턴이 어설프면 네. 되게 좀 짜증 날 수 있잖아요. 근데 디테일이 너무 강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프라모델 덕후들만이 알 수 있는 그 디테일도 굉장히 강해서 그 상념이 너무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대충 끌어오면 너무 좀 헐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느낌은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정황이나 어떤 그런 추리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과정들도 상당히 좀 공을 들였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좀 잔재미가 있는 그런 장르 소설인 것 같고요. 처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항상 우리가 독서하면 좀 부담이 좀 크잖아요. 읽어야 되는데 저도 항상 그런 뭐랄까 강박이 많았던 사람이었거든요. 많이 읽어야 될 것 같고 저도 좀 다독을 좋아하는 편이라서 원래는 네. 그래서 그 어느 기간에 바빠서 책을 많이 못 읽으면 너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가 책도 못 읽으면서 이렇게 사네 막 이런 옛날에는 그랬어요 제가. 근데 또 책을 보면 또 어려워서 막 집중도 안 되고 막 피곤하면 막 그렇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좀 많은 분들이 때로는 재미로 좀 다시 돌아가면 어떨까?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좀
뭐랄까 쉼을 얻고 독서의 동력, 삶의 동력도 약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에서 어떻게 보면 이거 좀 추천하기 좀 저도 애매한 소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 두 분께 굳이 사지 마시라고 막 이렇기도 했는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이동진 씨가 쓴 그 독서법 책이 있어요. 닥치는 대로 끌리는 대로 뭐 그걸 거예요. 예. 네, 네. 근데 약간 그 이동진이 거기서 말하는 것과 좀 비슷한 논지 같기도 해요. 일단은 책은 결국 내가 읽는 거고 네. 굉장히 주관적인 행위고 독서는 좀 자기의 재미를 찾는 과정 당연히 그럴 필요 있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좀 전 들었어요. 두 분은 혹시 좀 우리 저랑 좀 다르시긴 하겠지만 뭐 최근 몇 년을 통틀어서 가장 좀 빅재미를 안겨준 그런 좀 독서가 있었나요? 그 이제 윤희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편집자고 이제 마케터여가지고 직업으로서 책을 다루는 게 일단 뭐 그 전이라도. 네, 그게 좀 이제 있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 마케팅 일을 한지 전체적으로 한 7년 정도 이제 됐거든요. 그 전에는 이제 신학을 공부했고, 근데 최근에 그러니까 얘기하신 고민이 저도 계속 하고 있는 이제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도사의 우울 뭐 이런 이제 비슷한 마케터 용도사의 우울. 맞아. 네. 그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저는 그 두 가지가 같이 늘 겹쳐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책을 보더라도 아 이건 이 포인트로 홍보하면 막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구나. 그것 때문에 그게 재미가 되기도 하고, 그렇지. 그게 선의가 되는 게 싫기도 해요. 그런 거 없이 좀 읽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 아 이거는 이렇게 사진 찍고 이거는 이 포인트를 막 이렇게 그게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면서는 그게 겹쳐져서 이제 읽을 수밖에 없어서. 근데 저는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덕후잖아요. 프라모델 덕후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나의 덕력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저는 어떤 덕후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그 중에 한 가지 덕후를 이제 덕력을 하나 꼽자면 저는 어떤 사상, 특히 신학적인 사상이 담긴 책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게 저희 재미인 것 같아요. 네, 그게 좀 있어요. 옛날에도 좀 그런 이야기 했었는데 네네. 어느 순간 보니까 이게 용도사님이 고른 책들이 약간 그런 책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다 약간 사상을 다루고 저의 이제 그런 좀 네. 욕망, 이게 부족한 부분을 좀 채우고 싶은 욕망도 있을 거고요. 근데 저는 늘 그 잠 자기 전에도 책을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책을 하늘로 쭉 뻗어가지고 읽어요. 그러다가 잠들어서 머리에 되게 많이 맞거든요. 떨어져요, 막. 네네. 근데 사실 그 순간이랑 화장실 변기에 앉아서 읽는 순간, 지하철에 읽는 순간, 그 순간들이 전 제일 집중이 되고 제일 그렇지. 이해가 잘 되고 그게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저는 좀 그런 책을 읽는 게 저의 그나마 조금 특이점이 있는 덕력이라면 덕력이지 않을까. 그래서 뭐 올해도 저는 여기 이 방송에서 뭐 그런 책을 좀 저는 그게 즐거워서 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책을 읽으면서 웃어본 기억이 최근에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지? 편집자 윤희. 그러니까 저는 좀 책을 볼 때 저는 이 일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저는 사실 이 책 날개랑 뒤에 표지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리고 저작권이 어떻게 표기됐나. 그리고 다들 직업병에 약간 앓고 계시는군요. CIP 번호 뭐 이런 거. 그런 걸 왜 봐요? 네, 바코드 어떻게 찍혀있나. 요즘에 그런 거 보고 있고요. 저는 재밀리한 독서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네. 사실은 그거를 많이 못 누리는 것 같아요. 사실 이 책도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이걸 왠지 일본의 어떤 경찰 문화를 풍자한 게 아닐까. 그러면 뭐 그 함대 프라모델은 뭐 네. 제국 국군주의 막 이런 거를 그게 아니라 좀 그러니까 좀 윗선에 좀 어수룩하면서도 그냥 그 조직이 잘 굴러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풍자적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근데 또 그런 없진 않은데 네. 어쨌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향을 네, 띠면서 여기서 뭔가 교훈을 뽑아내야 된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압박감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식으로 나름의 해석을 동반하며 제 결론을 내리고 약간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약간 특히 일본 소설 특유의 보여준 어떤 그 일본 드라마 보면 되게 과장되게
웃기는 게 약간 있는 것 같거든요. 좀 그 자연스러운 느낌보다는 좀 과장돼서 표현하는 거. 일본 영화도 그렇고 일본 만화도 그렇고 특히 일본 최근에 그 한 몇 개월 전에 교열결이란 발음도 안 되는데 교열걸 그 무슨 드라마를 봤었는데 뭐 교정교열하는 그 주인공이 진짜 교열하는 거예요. 교열하는 거. 교열걸. 깜놀. 그 되게 네. 이시아라 뭔데 여자 배우 이름이 네. 봤는데 그러니까 그 일본 특유의 그런 느낌이 있는데 약간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좀 풍자적이고 어쨌든 좀 교훈을 주려고 하는 느낌들이 많아서 그런지 저는 이 책을 봤을 때도 좀 그 프라모델이지만 어쨌든 뭔가 돌아가면 일본인 특유의 어떤 그 감성들을 이제 덕후라는 것 자체가 오타쿠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일본에서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 감성을 주면서도 그 안에서 어쨌든 이 제도 속에서 제도에 어울리지 못하고 이제 승진을 하려고 그러니까 공부는 잘해서 어쨌든 사회의 어떤 주류에 속해 있는데 뭐 어떤 기본적인 사회관계라든지 어떤 인간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풍자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제 나름의 해석을 어쨌든 몰고 가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재미라는 걸로 약간 놓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자조적인 반성을 지금 그냥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편집하시는 책이 좀 쉽지 않은 책이잖아요. 괴로워 보여. 근데 그런 어떤 텍스트에서든 자신만의 해석을 해내는 걸 즐거워하시는 거 아니에요? 좀 그거를 즐거워하는 것 같아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그 한창 그 메르스가 발병했을 때 제가 그 까미의 그 패스트를 열심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그 상황과 나를 연결시키면서 내가 뭔가 이 시대의 어떤 메시지를 뽑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설들을 골라서 읽는 편인 것 같은데 좀 다나카 게니치의 우울도 약간 그런 그러니까 성공을 추구하지만 그 성공이 어떤 본질적인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프라모델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냥 들었어요. 네. 근데 뭐 이걸 꼭 교훈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몇 가지 포인트가 충분히 우리가 좀 곱씹을 만한 포인트는 있긴 있어요. 또 이야기라는 것의 본질이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꼭 뭘 찾아내지 않으려고 해도 발견되는 것들이 꼭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가령 이런 거예요. 말씀하신 거랑 좀 비슷한 건데 나중에는 이 경찰서에 그 사람들이 다 우러러보는 서장이 되거든요. 네, 거의 뭐 레전드가 돼요. 막 뭐 한마디만 하면 다 막 하고 등장만 해도 막 사람들이 다 교열해가지고 막 격리 이렇게 하고 막 각 잡힌 격리하고 막 이래요. 그러면 서장은 막 도망가고 막 이러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권위적인 것과 너무 뭐 정반대에 있는 사람인데 오히려 그 사람의 일종의 사실 발현된 적조차 없었던 실은 발생해본 적이 없는 리더십인데 그 사람들을 장악하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이런 것들이 막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 하나도 어떻게 보면 풍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여겨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온갖 리더십 책들 이런 거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런 거 다 막 친밀하고 세밀하게 적용해서 리더십을 꾸려가는 사람이 있을 테고 아니면 그냥 카리스마로 그냥 막 그런 스타일도 있는데 실은 사람의 마음과 어떤 그런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답은 전혀 다른 곳에 있을 수 있겠다. 뭐 저는 그런 것도 좀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저도 좀 비슷한데요. 약간 위로 혹은 희망상이 담겨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그 되게 약간 좀 이렇게 사회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덜 떨어진 것 같은데 얘기하신 대로 막 추앙을 받고 막 모든 사람들을 타고난 리더십을 이끌고 이런 게 그 일본의 그 오타쿠들에 대한 어떤 소박한 뭐 위로 이런 결로 저는 읽혔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막 덕후의 시대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제는 덕후가 되게 전면에 메인으로 좀 등장을 했고 이제 막 월급쟁이들의 시대가 가고 진짜 실력 있는 프리랜서 덕후들이 자기들의 이제 콘텐츠로 승부한 세계가 이미 왔다 막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서장 다나카 게니치가 되게 부럽고, 그러니까 몇 포인트에서는 이 사람이 막 한 가지에 되게 집중해서 프라모델을 파다가 얘기를
꺼내는 게 그게 막 사건이 해결되고 이런 게 저는 그런 포인트가 좀 있어서 그러니까 뭔가 덕력을 더 키우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는 좀 그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영화나 드라마 하기 좋은 소설이 아닐까. 네, 에피소드, 드라마화하기가 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네요. 저도. 좀 경쾌한 제가 볼 때는 드라마화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네. 여겨질 만큼 에피소드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패턴이 굉장히 잘 짜져 있고 네 그래서 네 저도 동의합니다. 예, 드라마 작가를 꿈꾸시는 분들께 추천을 하면 어떨까요? 네 저도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갈수록 드라마든 영화건 원작을 두고 각색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점점 많아지거든요. 왜냐하면 오리지널리티가 점점 나오기 힘들어지니까 결국 이제 감독들 작가들이 원작으로 눈을 계속 가는 그런 추세예요. 그러다 보니 네 충분히 그런 원작들이 이렇게 발굴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것 같고.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대로 좀 부담을 내려놓고 심신을 쉬면서 이 텍스트를 읽고자 하시는 분들께 좀 추천드리고 싶고 또 너무 취향이 안 맞으면 안 되시니 그래도 좀 미스터리를 좀 즐겨 읽으시는 편이고 좀 이렇게 경쾌한 유머를 낯설어지 않는 분들이라면 편하게 읽어보십사 하고 권해드리고 싶은 그런 책이었습니다. 네, 오늘 저희 24회 금책바 24회는 가와사키 소시라는 미스테리 작가의 서장 다나카 게니치의 우울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두 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